야구의 열기가 더해가죠. 열심히 보고 응원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그라운드로 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즐기는 야구에서 직접 내 몸으로 느끼는 야구로 오늘 첫걸음을 떼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전통적인 대학 야구의 최강자 고려대학교 야구팀과 함께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긴장된 순간을 표현하는 스포츠 야구. 투수의 매서운 눈빛과 배트를 든 타자의 공을 주시하는 눈빛이 오갈 때의 극도의 긴장. 박진감 넘치는 공격과 수비의 순간들. 누구 하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룹 스포츠 야구. 몸으로만 하는 운동이 아닌 생각하면서 하는 운동. 야구의 매력을 느껴보자.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옆에는요. 조성민 해설위원님 나와 계시고요. 또 그 옆에는 양승호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프로야구 선수를 거쳐 초중고 대학 프로야구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야구 지도자로 인정받는 양승호 감독. 불같은 강속구 투수에서 후진 양성을 위한 지도자로 변신한 투수 조련사 조성민. 이들과 함께 야구 사랑 그 첫걸음을 시작해봅니다. 일단은 야구는 룰이 있지만 그 룰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게 좀 야구의 매력이 아닌가. 그 야구는 투수 싸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투수의 볼 하나하나에 그 승패가 좌우가 되고 또 볼 하나에 또 그 변화무쌍한 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야구 팬들이 이 투수 노름 때문에 이 야구장을 많이 찾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구의 필드 규격은 1루, 2루, 3루, 홈베이스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이스 간 거리가 27m 43cm, 투수 플레이트에서 홈베이스 간의 거리가 18m 44cm로 정해져 있다. 경기에 사용되는 용구를 살펴보자. 우선 공은 코르크 재질로 고무로 이루어진 심에 실을 감고 흰색 소가죽 2조각을 감아서 봉지한 것으로 무게 141.7에서 148.8g, 둘레는 22.9에서 23.5cm로 정해져 있다. 배트는 가장 두터운 부분의 지름이 7cm 이하여야 하며 길이는 106.7cm 이하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글러브 무게에는 제한이 없으며 포지션에 따라 특징이 있어 그에 맞는 글러브를 선택해야 한다. 헬멧은 타석에 들어설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타자는 양쪽 플랩이 달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처음에는 뭘 배우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뭐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이제 공을 잡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공을 잡는 법이 뭐 변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직구를 던지고 이제 야수들도 잡아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공에 매듭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매듭이 있으면은 이렇게 네 줄이 있는 쪽으로 잡아서 던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직구를 던지는 방법인데, 야수들도 거의 이렇게 많이 던지죠. 네. 그러니까는 요거를 보통 이제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작아서 이걸 이렇게 벌려서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공을 조금 더 이제 그 빠르고 힘 있는 공을 좀 스피드 있는 공을 던지려고 한다면 손가락을 두 개를 붙여서 잡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야구공은 이제 공이 동그랗고 어쨌든 이 매듭에 의해서 회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공을 잡는 법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딱 고정이 되어요. 그렇죠. 항상 일자로 고정이 되게끔. 손목이 일정해서 던지게 되면은 항상 일정한 포지션에서 던지게 되는데, 이게 제껴진다든가 이렇게 꺾었다가 던진다든가 하면은 이 공을 놓는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항상 일정하게 정확한 컨트롤로 상대방에게 포수라든지 뭐 야수라든지에게 정확하게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던지시는데, 네. 이거를 원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던지죠. 그러니까 이런 원이 그려지는데, 네. 릴리스 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시작을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인데, 시작을 여기서 하면 팔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아무런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공을 놓는 요 앞에 포인트, 이 공을 딱 때리는 요 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릴리스 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요 릴리스 존에서만 100%로 힘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투구폼 다리라든지 뭐 허리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이 릴리스 존에서 가장 힘을 끌어올려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볍게 올라와서 여기서 때릴 때 빡 때려주는, 보통 이제 연습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시키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올라오니까 올라와서 여기서 빡 던지는 이런 릴리스 포인트를 자기가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공을 채야 되는지를 선수들이 그걸 공을 던지기 시작할 때 그걸 가장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정하게 만드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바르게 공을 잡는 법을 익혀 빠른 회전에 정확한 공을 던지는 것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좋은 스로잉은 어깨나 팔꿈치의 부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경기 중 수비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습 방법을 통해 바른 자세와 부드러운 동작으로 정확한 릴리스 포인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 어깨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팔꿈치는 어깨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공보다 먼저 내밀어준다. 팔 동작과 손목 스냅에 의해 공의 빠른 회전이 걸리며 팔로 수루를 할 때 오른손은 반대 몸쪽까지 오도록 한다. 공을 던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런데요, 그냥 이런 연습은 서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꼭 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지금은 이 팔 동작에 가장 팔만 동작을 익히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서서 하게 되면은 이 다리까지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중심 이동이나 이런 밸런스가 아직 안 잡혀 있으면은 이거 던지는 연습까지도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 하체는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팔 던지는 연습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손등이 저쪽 캐차 방향으로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돌면서 손등이 또 캐차 방향에 보이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손등이 꼭 안 보이고 약간 한 45도 각도만 틀어가지고 올려서 여기서도 45도 각도로 보이게만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손목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틀어지고 한 45도 각도만 풀어서 던져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타겟을 던지는 포인트 타겟을 항상 그 뭐 포수의 얼굴이다 그러면 얼굴을 보고서 항상 일정하게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던져보세요.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하는데, 일단은 상대가 있어도 되고 없이 혼자서 이제 그물에다 놓고 뭔가 타겟을 하나 뭐 테이프를 붙여놓는다든지 뭐 장갑을 걸어놓는다든지 수거를 걸어놓는다든지 해가지고 타겟을 만들어 놓고 항상 일정하게 요 포지션에서 그 타겟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게끔, 그러면 항상 던지는 포인트가 일정하게 그 타겟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겟을 맞출 때 포인트를 본인이 느끼셔서 그거를 빨리 찾는 그런 연습입니다. 내가 팔 동작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걸 느꼈을 때 이런 연습을 다시 하면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단계는 이제 왼무릎을 세우는 거예요. 왼무릎을 세워서 약간 옆으로 틀어가지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던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작인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던지면서 이번에는 허리를 조금 더 앞으로 써주는 거죠. 근데 요거 할 때는 이제 왼팔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오른팔과 왼팔이 같이 상호작용이 해야 돼요. 상호작용을. 왼팔의 쓰임은 잡아주고 타겟을 잡아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이거를 당겨주면서 몸으로 가까이 당겨주면서 이 몸의 회전력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할 때도 팔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타겟을 잡을 때 딱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해줘야죠. 같이. 던지러 나갈 때 이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좀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딱 해가지고서 던질 때는 이 팔을 쭉 해서 이 글러브를 끼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당겨야 되거든요. 이 힘으로 또 쭉 당겨주는, 이렇게 쭉 당겨주는, 그렇게 당겨주면서 던져야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아무 힘도 안 쓰고 던지면은 순수하게 이 사람 몸의 반쪽으로 했을 때 이쪽 힘으로만 던지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쓸 수가 없죠. 반쪽은 그냥 쉬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일어서 보세요. 자, 일단은 투수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만큼 벌린다라고 하면 이만큼 다 벌릴 필요는 없고 한 요 정도, 본인의 한 80% 정도 다리를 벌리고 그다음에 중심 이동을 하면서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중심 이동. 자, 그러면은 이쪽 중심으로 왔다가 왔을 때 이제 무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힘을 딱 주면서, 그러니까 발은 닫아놓은 상태죠,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상체 동작은 항상 똑같아요. 이 상태로.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왔다가 그대로 이거를 뒷다리를 차주면서 이쪽으로 중심 이동이 되면서 던지면서 딱 이 자세까지 오게 하나하나 늘어나가는 거예요. 투구 폼에서 포인트, 그다음에 팔 스로잉, 그다음에 이제 중심 이동 하면서 이제 허리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허리를 틀면서 앞으로 가면서 와주게 되니까 다리를 빡 차주는 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이거는 다리를. 요거를 연습을 할 때는 또 뭐를 조금 조심을 하면서 던져야 되냐면, 뭐 오버핸드 투수라든지 뭐 3쿼터까지는 뭐 사이드나 언더핸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오버핸드나 3쿼터 같은 선수들은 공이 본인이 던졌을 때 공이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 느낌이, 이게 여기가 투수, 여기가 포수라 그러면은 공이 위에서 아래로 가게끔 항상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이게 나한테 오는 거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게 되면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투구의 동작은 자신의 자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완벽하고 이상적인 자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 체중 이동할 때의 타이밍, 몸을 트는 동작, 공을 던지는 팔 동작, 팔로 수루 등이 포인트며, 스타트에서 피니쉬까지의 동작은 힘이 있고 부드럽게 연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올바른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실시해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구법에는 이제 와인드업 포지션하고 세트 포지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와인드업 포지션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손을 이제 위로 올리는 동작과 그다음에 올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던지는 동작. 이거는 이제 각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편한 걸로, 밸런스 잡기 좋고 이런 편한 걸로 이제 본인의 취향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손을 넘기는 동작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발을 먼저 뒤로 이렇게 빼게 되죠. 네. 뒤로 빼게 되면서 이제 손을 뒤로 넘기는데, 이 손을 넘길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에는 야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넘기는 동작에서 타자들에게 이 구종이나 이런 거를 노출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글러브로 공을 잡은 손을 좀 가리고 넘긴다는 느낌으로, 될 수 있으면 손목까지 좀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동작에서 아마 보일 거라고요, 손이. 네. 보이죠? 근데 요거를 손목까지 가려주고 여기까지 넘기는 게 아니라 요 상태까지만 해주면 손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요즘에 이제 야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것도 투수들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와인드업을 했을 때 투구 동작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리 드는 동작을 좀 알려드리는데, 와인드업에서 다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도자들마다 좀 다른 스타일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동작을 뭐 천천히 이렇게 올리는 선수들도 있고, 이거를 뭐 하이킥으로 이렇게 올리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그런 동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리를 들었을 때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릴 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왜냐? 다리가 올라가니까는 힘이 없으면은 다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상체가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요 넘어가는 거를 주의하고서는 다리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올리면서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 힘을 모을 때까지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그 힘을 모으는 동작을 다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릴리스 포인트까지 100% 힘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동작까지 오기 전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팔이 못 따라 나오고 뒤에서 형성이 되고 제구력 안 되고 볼에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와인드업을 했을 때는 다리를 올렸을 때는 중심이 이 축이 되는 다리에 완전히 중심이 힘이 모아진 다음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와인드업은 시동을 거는 동작으로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내딛는 발을 뒤쪽으로 뺀 후 다시 들어 올림과 동시에 양손을 내리고 체중은 축이 되는 발로 옮기는 동작이다. 릴리스 시 온몸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축이 되는 발에 체중을 싣고 있어야 하며 이때 시선은 목표를 향해야 한다. 양손을 쭉 뻗어 높이 올리고 가슴을 펴 힘 있는 투구 자세를 유도하는 준비 동작이다.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어디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리요. 다리죠. 네. 다리가 먼저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 허리 라인, 엉덩이와 허리와 요 라인이 앞으로 먼저 쭉 나올 수 있게. 그래야지만은 중심을 계속 뒤에다 놓을 수가 있거든. 이게 다리가 먼저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상체가 먼저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중심이 남아있지 못하는 거죠. 자, 유니폼에 요 라인이 있죠. 네. 요 라인이 그대로 포수한테 보여주면서 간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쪽 면이 안 보이는 건 뭐냐? 그럼 안 보이잖아요, 옆면이. 이게 빨리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힘을 못 써요. 제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요 옆면이 최대한으로 길게 보일 수 있게끔. 나갈 때 또 필요한 게 뭐냐? 자, 이 다리로 최대한으로 차줘야 된다는 거. 이 다리로 확 밀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 이 다리가 그냥 서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다리로 힘을 줘가지고 막 차주는 느낌으로. 이 보폭이 있거든요. 보폭에서 뭐 한 6발에서 6발 반, 7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까지 나갈 때 힘을 팍 차주고 나갈 수 있게끔. 다리를 차주면은 스톱. 자, 이게 다리가 쭉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런 사진 많이 본 적 있죠? 예. 김광현 선수는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이만큼. 네? 그런 식으로 그만큼 뒷다리를 잘 차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심을 뒤로 있다가 앞으로 완전하게 확 쏟아준다는 얘기죠. 공은 팔로 던지지만 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손가락 끝에 공이 갈 때까지 힘이 모아서 점점 커져서 손가락 힘에서 완전히 힘이 다 분출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까지 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하체는 쭉 밀고 나가겠죠. 그럼 하체 밀고 나갈 때는 이 팔을 당기면서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줘야 돼요. 가슴을 활처럼. 그러니까 하체와 상체 가슴이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을 때는 이 상태에서 가슴을 쭉 휜 상태에서 이게 화살처럼 팡 쏴질 수 있게끔 빵 앞으로 가슴이 쭉 펴졌다가 앞으로 팡 쏴주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은 축이 되는 발에서 내딛는 발로 체중이 옮겨지고 발의 움직임이 상반신을 이끌어 힘이 최대가 된다. 이때 축이 되는 발에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완전히 몸의 중심을 실어서 내딛는 발 쪽으로 힘있게 차주어야 한다. 홈베이스를 향해 보폭을 넓히기 시작해 공을 쥔 손을 높이 올리면서 온몸을 앞쪽으로 내민다. 내딛는 발에 의해 이끌리듯이 상반신이 투구하는 팔 쪽으로 회전한다. 몸을 틀면 축이 되는 발로 힘이 옮겨지고 그 다음 순간 몸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준다. 이와 반대로 투구하는 팔은 뒤쪽으로 끌어당겨지는데 이때 손바닥은 공의 아래쪽, 뒤쪽, 위쪽으로 차례차례 이동한다. 자, 허리를 쓰는 동작이 횡으로 돌아가는 동작과 종으로 넘어가는 동작이 있어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횡으로만 돌리면 되죠. 네. 언더도 약간 횡으로만 돌리면 되고. 근데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횡으로 돌리면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넘어와 줘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넘어오면서 횡으로 돌리는 거죠. 허리는 횡으로 밀고 나가면서 횡으로 돌면서
이 허리 위의 상체는 종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이제 투수들 오버핸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회전 동작입니다. 자, 이런 연습을 시킬 때 공을 위에서 아래로 던져야 되잖아요. 네. 타겟을 위에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높이의 앞에서 때릴 수 있게끔, 뒤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붕 쓰는 느낌에서 빵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보통 게임 때나 연습 때 던지면 이렇게 안 던져요. 왜? 컨트롤 잡으려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컨트롤은 본인이 던지면서 느끼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슬슬 던질 때와 빠르게 던질 때 포인트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항상 그 자리에서 세게 팡팡 던질 수 있게끔 항상 이런 식으로 공을 밀어 던지는 게 아니라 때린다라는 거. 릴리스 동작에서는 팔꿈치를 어깨보다 높은 위치를 유지한다. 팔꿈치가 공을 쥔 손보다 먼저 나가면서 팔이 유연하게 휜다. 릴리스 직후에 투구하는 발은 완전히 앞쪽을 향해 뻗은 상태가 되고 공을 던진 후 손은 앞에서 뒤로 향하게 된다. 실제로는 팔이 머리 근처를 지나는 지점에서 릴리스 되는데 릴리스 포인트가 빠르면 공이 뜨고 늦으면 마운드볼이 된다. 글러브 낀 어깨를 빨리 벌리면 릴리스 포인트가 어긋나거나 투구하는 팔의 동작이 약해진다. 발을 지면에 힘껏 내딛기 전까지는 허리와 어깨를 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빵 때렸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손이 여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빡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던지는 사진을 마지막에 투수들이 다 던진 사진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사진이 아니라 여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어깨가 확 들어가는 이런 사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완전히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는 끝까지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게임 때. 컨트롤 잡으려고 이렇게 던지면 공이 제대로 된 공도 안 가고 본인의 공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동작들을 계속 연결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팔을 끝까지 돌리는 균형 잡힌 피니쉬 동작은 어깨나 팔꿈치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투구 후에 수비 태세를 취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글러브를 낀 쪽 어깨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반대로 투구하는 팔 쪽 어깨가 올라가 충분히 높은 위치에서 릴리스 할 수 있게 된다. 이 양팔의 비스듬한 회전 동작이 팔로 수루를 결정짓는데 투구하는 팔 동작은 유연할수록 어깨나 팔꿈치에 부담이 줄어든다. 투구하는 팔은 내딛은 발 바깥쪽, 무릎 위치까지 도달한다. 이 동작에 의해 체중은 내딛는 발 위에 실리게 된다. 투구 자세에는 오버핸드, 3쿼터, 사이드암, 언더핸드의 4종류가 있다. 각각 팔을 뻗는 각도가 다르므로 던지는 공의 궤도와 구질도 달라진다. 단, 체중 이동이나 투구 동작에는 큰 변화가 없다. 자신의 키와 체격에 맞는 투구하기 쉬운 자세를 익히도록 하자. 이게 보면 이제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로 이렇게 던지는데 네. 이게 오버핸드인데 여기서 팔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나오면 3쿼터고 요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 사이드고요. 네? 요게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언더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의 위치가 아니라 허리의 위치입니다. 아, 허리예요? 네. 아. 허리를 그러게 그러니까는 요 상태에서 팔의 위치는 다 같아요. 사이드로 던져도 요 상태에서 허리가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되는 거지 요거를 세우면은 그대로 요거거든요. 요 상태에서 요렇게 내려오면은 사이드고 네. 요렇게 내려오면은 언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와 팔꿈치의
이 각도는 다 같은 겁니다. 사용되는 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던지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오버핸드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사이드 같은 경우는 옆에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 또 그 릴리스 포인트죠. 릴리스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이 코너웍이 되는, 코너웍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그 투구 폼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놨다 해야지 몸쪽 바깥쪽이 되니까.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놨다가 약간 여기서 놨다 요 각도인데, 언더는 더 이쪽에서 놓느냐 이쪽에서 놓느냐의 코너가 틀려지고, 언더 같은 경우는 이제 높낮이죠. 좀 낮게 던져야 되고 높게 던져야 되고, 그다음에 코너워 이런 게 좀 있는데,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가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빠른 볼과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볼들, 이런 볼들에 대한 던지는 게 좀 수월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와 언더핸드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휘어나가는, 옆으로 휘는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라든가 커브라든가 각도가 굉장히 옆으로 많이 휘고, 슬라이더도 옆으로 휘고, 몸쪽 뭐 싱커 같은 것도 옆으로 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리한 면이 있고요. 언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타자들의 시선이 그 굉장히 낮은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낮은 데서 올라왔다 떨어지고 올라오고 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자의 눈을 현혹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오버핸들은 타자를 향해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던지는 팔의 각도가 특징인 가장 정통적인 투구 자세이다. 그러나 팔이 높은 위치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구종이 한정되어 있고 공에 스트레이트 회전이 걸리기 쉽다는 특징도 있다. 사이드암은 문자 그대로 옆에서 던지는 투구 자세로 슬라이더 등 가로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에게 흔히 볼 수 있다. 오른손 타자에게는 오른손 투수, 왼손 타자에게는 왼손 투수의 사이드암 볼이 타자의 등 쪽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한편 공의 세로로 변화를 주기 어렵고 평면으로 날아오는 인상이 들어 반대쪽 타석에 선 타자는 비교적 치기 쉽게 느낀다. 언더핸들은 잠수함이라고도 한다. 지면과 가까운 위치에서 공이 날아오는 특수한 자세로, 다른 점은 투구하는 팔의 테이크백에 따라 상반신을 지면 쪽으로 구부린다는 점과 릴리스할 때 어깨보다 아래쪽에서 팔을 휘두른다는 점이다. 키와 체격에 관계없이 공에 변화를 주기 쉬운 반면 다른 투구 자세에 비해 허리에 부담이 가기 쉽다. 이제 구질에 대해서 그 그립을 잡는 법을 좀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직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4개의 선이 있으면은, 네. 자, 야구공이 보면요, 투심, 포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투심이 뭐냐면 이렇게 선이 2개 있는 쪽이 회전이 되게 가게 던지면은 선이 걸리는 게 2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투심. 그다음에 포심은 4개가 걸리잖아요. 네. 그게 포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포심으로 했을 때 직구가 4개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잡는 게 이제 뚫려 있는 쪽으로 잡느냐, 네. 이렇게 막혀 있는 쪽으로 잡느냐,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요게 직구인데 이제 요게 이제 채줄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채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직구는 포심과 투심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직구로 불리는 공을 잡는 법은 실밥의 간격이 넓은 부분에 손가락을 직각으로 대는 포심이다. 4개의 실밥이 공기 저항을 받아 공끝이 끌어올려지듯이 뻗어나가는 특징의 구질인데, 중지와 검지는 보통 약 1cm 정도의 간격을 두거나 붙여도 무관하며 볼과 손바닥 사이에는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도록 잡는 것이 좋다. 포심의 소크는 컨트롤이 쉬우므로 구속이 있는 투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나, 피로 때문에 구속이 떨어진 경우나 원래 구속이 없는 투수가 포심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에는 나쁜 볼이 되기 쉽다. 또한 최근에는 실밥의 간격이 좁은 부분을 쥐는 투심을 이용해 변화를 주는 속보인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가 많아졌는데, 투심은 2개의 실밥만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낙하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쥐는 방법을 살짝 변화시키거나 팔의 각도를 낮춰 공 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스플릿 핑거드 패스트볼은 투심보다 손가락을 약간 더 벌려서 던짐으로써 크게 변화하는 싱커이다. 커브는 회전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커브예요. 팔의 각도라든지 손목의 각도에 의해서 바로 종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약간 횡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각이 굉장히 크게 휘게 떨어지는 게 커브인데 그 원인은 회전이 이렇게 휘게 떨어지게끔 회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전을 주는데 가장 쉽게 던질 수 있는 방법이 공에 손이 닿는 포인트가 손끝과 여기와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손끝은 이쪽 그립에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쪽 그립 정도에 요게 닿거든요. 손 중간이. 네.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손목을 그대로 세운 상태에서 네. 세운 상태에서 그냥 빠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손 그립이 딱 걸리면서 회전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빠른 커브. 스피드가 빠르면서 각이 빠르게 떨어지는 커브. 요거를 점점 밑에를 잡아주면 네. 이렇게 꽉 잡는 것보다 이게 잡는 부분이 적어지면은 스피드가 줄고 각이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슬로우 커브가 되는 거죠. 커브는 보통 공에 포심의 회전을 주는 방법으로 쥐는데 실밥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중지에 힘을 넣고 검지는 살짝 공에 붙인다. 속구에 비해 공을 깊게 쥐고 릴리스 순간에 공의 정점을 포수 측으로 끌어내리듯 중지로 공 앞쪽에 회전을 준다. 투구하는 팔을 뻗으면서 손목을 안쪽으로 들면 릴리스 직전에는 손목이 완전히 회전하여 검지 위쪽에서 공이 빠져나간다. 빠르게 옆으로 돌면서 크게 떨어지는 커브는 타자의 타격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커브는 속구와는 대조적으로 공에 톱스핀을 걸어 던지는 구종이다. 추진력보다 중력이 우세한 후반에 홈베이스 근처에서 급격하게 회전한다. 커브는 각이 완만하게 크면서 각이 큰 게 커브고 슬라이더는 각이 굉장히 짧으면서 빠르게 휘는 게 이제 슬라이더거든요. 그립은 여러 가지예요. 직구 잡는 그립에서 약간 옆으로 틀어서 잡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회전을 옆으로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살짝만 주는 거죠.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 슬라이더 던질 때 손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슬라이더 던질 때 이렇게 손을 구부려서 던졌어요. 그러니까는 슬라이더의 회전 원리는 회전을 옆으로 주면서 옆으로 휘게 만드는 게 회전 원리예요. 슬라이더는 옆으로 빠르고 예리하게 회전하는 볼로 커브에 비해 속도감 있게 던지므로 공이 빠지기 쉽다. 속구와 배합하여 던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타자가 쉽게 구종을 구분할 수 없다. 검지와 중지를 공 중앙에서 약간 바깥쪽, 실밥 간격이 넓은 부분에 대고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속구보다 깊고 커브보다 얕은 느낌으로 잡는다. 공의 옆쪽에 강한 회전을 주기 위해 공을 놓는 순간에 중지 끝에 힘을 넣어 스냅을 살린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체인지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체인지업이라는 개념이 이제 변화구로서의 그런 어떤 명칭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체인지업이 뭐냐면은 스피드를 변화를 준다. 스피드 체인지. 그러니까 빠르게 갔다 느리게 갔다 하는 체인지를 준다고 해서 체인지업이거든요. 요 둘째 손가락을 여기로 붙여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OK로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요것도 똑같이 약간 싱커 던지는 식이나 똑같이 빼주시면 손가락이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회전이 약간 이렇게 먹어서 반대 역회전으로 떨어지든가 반대쪽으로 약간 휘는 이런 체인지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신 훑어줄 때는 이게 훑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그 포인트를 주고 타겟을 굉장히 낮게 보고서 거기서 훑어줘야지 이게 빠지면서 제대로 컨트롤이 되는 거죠, 제구가. 그게 이제 OK 체인지업의 일종이고. OK 체인지업은 검지와 엄지로 원을 그리듯 공 옆면을 감싸면서 준다. 손가락으로 OK 사인을 하듯 공을 쥐고 릴리스하는 볼로 서클 체인지업이라고도 한다. OK 사인과 같이 공 옆면을 쥐므로써 공에 가는 힘이 줄어들어 속구와 같은 속도로 던져도 공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느리게 떨어지는 볼이 된다.
오른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왼손 투수가 오른손 타자에게 던지면 효과적이다. 포크볼은 포크로 찍듯이 공을 찍는다고 해서 포크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이렇게 벌려서 던지는 게 포크볼인데, 포크볼을 보통 보면은 그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던지는 사람과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던지면은 어느 정도 좀 그립에 걸리게끔 던지는 거고, 이렇게 던지면은 그립에 전혀 그립을 안 닫고서 던지는 건데, 이렇게 끼고 나서의 엄지손가락의 모양이 이렇게 오는 사람과 이렇게 오는 사람과 이렇게 잡는, 이렇게 옆으로 잡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이렇게 벌립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를 벌려서 여기다 댄 다음에 요거를 탁 돌려주면 바로 포크가 되는 거예요. 아. 직구하고 똑같이 채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직구랑 똑같이 던져줘야지 제대로 된 스피드와 제대로 된 낙차가 생겨요. 이거를 제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던지면은 그냥 치라고 뿅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포크라는 게 직구 같은 궤도에 오다가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가 직구다 하고 나가다가 하고 헛스윙이 나오는 거고, 낮게 떨어지면은 뭐 범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포크볼 같은 경우에는 결정구로 많이 쓰이죠. 포크볼은 체인지업과 마찬가지로 타자를 교란시키는 변화구의 하나로, 속구와 같아 보이나 공이 거의 회전하지 않고 타자 근처에서 급격히 떨어진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공을 끼우고 속구와 같은 팔 동작으로 릴리스한다. 손가락 간격과 공을 쥐는 깊이에 따라 속구의 완급차는 사람마다 다르며 결정 투구로서 효과적이다. 아, 이제 투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 배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뭔지를 좀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 폼을 가지고서는 뭔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뭐 배우는데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조금 더 제대로,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부상 안 당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